김여정 부부장이 네.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불러왔는데 네. 이번엔 대한민국이라고 음. 언급을 했어요. 음.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고 남측을 칭한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불러왔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남북 간에 어떤 네. 합의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북한 매체에서는 예, 우리한테 항상 남조선이라고 했죠. 북한이 네, 조선이니까 우리는 남조선. 음, 우리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이니까 남한, 네. 북한 또 북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불렀고, 근데 이 남북 사이에서 서로 회담할 때는 네,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서로 간에 합의한 거는 남측, 북측 이렇게 합의합니다. 남측, 북측. 네. 우리가 또 익숙한 네, 그런 그렇죠. 용어고요. 그러니까 이 남측, 북측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어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 그러면은 북한이 자기네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또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회담을 하는데 네, 우리를 향해서 남조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걸 남조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이유하고, 그리고 일단 또 두 개의 국가가 아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그 이제 1991년도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은 남과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로 불러버리면은 아예 또 나라와 다른 나라 나라. 사이 두 개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측 북측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가 아니라 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관계가 네,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두 개의 국가 이런 대로 가자. 네. 북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까놓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랑 나랑 국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남한이 북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아라.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우리 알아서 얘기하는 잘 우리 알아서 잘해나 아하. 그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발 좀 우리한테 건들지 말고 아. 간섭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북한이 그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면은 통일부 역할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음. 국제사회 기준 가치에 따라서 북한을 이제 대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점과 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인권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미 관계, 동북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는 제네바가 아니 그죠 하노이 네. 하노이. 제네바에서 남북 회담이 네. 많이 열려가지고 제네바 가고 올랐는데 싶으시군요. 뭐 제네바 가서 한번 우리 특별 방송 한번 할까요? 그럼 좋죠. 안 보내주시니까 회사에서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 네.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그럴까요? 예. 그럼 하노이도 못 가는데. 하노이라도 갈까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2월 29일 날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모든 그렇죠.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얼어붙었어요. 관계라든가 동북아 문제가 이렇게 얼어붙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년 2월 달에 그러면은 하노이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우리가 추진해 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노이 회담 끝나고 예. 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자기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되게 말해서 이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아니, 정상끼리 예. 몇 번 이야기한 것도 잘 안 지켜지는데 이 세상에 믿을 놈 어딨냐 해가지고 김정은의 이제 엄청나게 많이 뭐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한 흔적이 뭐냐면은 2019년에 우리 박정우 기자님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팍 백두산을 갑니다. 3번인가 갔어요. 예. 백마 타고 아, 백두산을 그게 왜 갔나? 고심한 흔적인가요? 그 이제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네. 김정은이 위대한 작전을 구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트 오퍼레이션이어가지고요. 대체 이 위대한 작전이 뭘까? 네. 물론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뭐 위대하다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어떤 수식어를 그렇게 네. 뭐 붙였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는 그게 진짜 뭐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본 게 아니라 네. 노동신문이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뭔가 김정은이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게 뭘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의 북한의 변화 과정을 보니까 그때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말 타고 가서 구상했던 게 뭔지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추론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제가 단서들을 말씀드려본다면 어. 북한이 이제 노동당 당대회를 하는데 네. 이게 북한은 당 중심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당이 제일 중요하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체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대회를 하는데 당창건 기념식 같은 걸 하는데 당창건 기념식을 할 때 국기 개양식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국기 개양식을 하고 그리고 국가 연주를 해요.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당창건 기념식 할 때 김일성 광장에서 막 열병식 하고 뭐 온갖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연단에 이제 뭐 북한은 주석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있는 그 꾸미는 거 장식물 이게 당창건 기념 행사인데 네. 북한의 국가 휘장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 못 봤던 모습인가 그렇죠. 보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 당행사에 당우위 국가에 있는데 당우위 체제에 있는데 국가가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예. 북한은 이제 북한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거는 이제 수풍 그 수력 발전소가 있고 뭐 벼가 있고 막 하여튼 이런 모양입니다. 네. 이런 문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그 전까지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등장한 게 우리 국가 제일주의.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북한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뭔가 제가 그런 것들을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를 계속 조금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한 거는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자, 자력갱생과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방력 강화, 네.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비를 하자.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런 거. 예. 그래서 자력갱생과 국방력 강화에 기초한 그런 북한이라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는 네. 엄청 위대한 나라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그런 식 논리 전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자기네들의 국가를 중시 여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면에는 남한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남한을 통해 가지고 네.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남북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남북 통일이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 당대회에서 2021년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네. 그 이제 문제는 노동당 규약에서 우리가 항상 북한이 대남 그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보면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 범위라는 거는 전한반도 난간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 북한이 그 구절 때문에 남한에까지 이른바 그 북한의 혁명 노선대로 남한 네. 혁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적화통일의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런 적화통일의 그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 규약에는 명목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뭐 자주적이고 뭐 민주화를 이루어 나간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뭐 통일을 한다는 것도 없고 네. 뭐 심지어 혁명을 한다는 것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북한의 대남 노선의 변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거기 이제 국가를 강화하는 국가관을 강화하는 국가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럼 우리도 네. 그러니까 남측이라고 부르다기보다는 네. 국가 대 네. 국가로 네. 상정을 하고 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국가로서 자기들이 뭐 필요한 거,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 하고
남한하고 관계 속에서 뭐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 뭐 이렇게보다도 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의 대기 비나이다 이렇게 자기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정호 기자 네. 제발 좀 훌륭한 기자가 돼가지고 하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제네바에서도 취재하는 국제적으로 CNN 능가하는 네. 그런 어떤 오마이 TV가 돼가지고 예. 세계적인 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제 소망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빌어야겠네요. 정화수 놓고. 네. 이렇듯이 북한도 통일은 그냥 그런 어떤 소망상 정화수 떠놓고 비는 아, 그런 그렇게. 소망상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당면에서는 이제 벨기에 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노이의 충격 때문에 북한은 아직도. 자기들의 힘으로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만들 테니까 음.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뭐 그런 두 개 국가로 가자.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